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오실 수 있는 명품 강의 저는 김보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았죠.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막 반말이 하고 싶어지는데 너무 잘했다 얘들아. 진짜 선생님 학교 학생들도 자꾸 막 스쳐 지나가고 생각이 나려고 하고, 선생님 어렸을 때 수능 보던 날도 지금까지도 선생님 되게 생생해요. 수능을 보고 들어갈 때는 이제 엄마가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보고 들어갈 때도 이제 어스름한 무슨 새벽 같은 한낮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보고 한 오후 5시 반쯤 돼가지고 자 이제 나가도 됩니다 이런 방송이 나오길래 이렇게 몸을 일으켜서 끝났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무릎이 이렇게 턱 꺾이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터덜터덜 걸어서 택시 타고 집에 와서 빈집이었는데 소파도 침대도 누워있지 않고 그냥 방바닥에 가만히 들어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끝났네 했던 그 날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기분으로 보내고 있니? 그냥 좀 궁금해집니다. 자, 아무튼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라는 얘기 다시 한번 진심으로 all hearts, 온 마음으로 하고 싶고, 여기까지 또 이렇게 해설 강의 들으러 온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영어 3부 한번 보려고 하는데, 3부는 이제 정승익 선생님하고 2부를 했을 거고요. 선생님하고는 24번부터 아까 봤던 문제 차근차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 제목 문제 흔히 끝까지 읽어라 이런 얘기 최근 들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읽다 보면 뭔가 새로운 내용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 전체를 통합하는 어떤 제목을 골라줘야 하는 뭐 그런 스타일로 조금씩 이제 선지 가지고 변별력을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많았는데, 요번 제목 문제 여러분 어땠나요? 제목 문제다운 제목 문제였거든요. 즉 대의 파악하는 스타일의 지문답게 비슷한 류의 메시지가 또 반복, 다른 말로 또다시 이렇게 반복되는 느낌이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자. The selfie라는 것은 하고 이제 큰 주제가 나왔어요. selfie니까 뭐지? 셀피, 자기 사진 찍은 거 셀피이죠. 근데 그것은 resonates 한다 라고 해가지고 공명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어려운 한자어로 써져 있는데, 결국 뭐 울림을 준다 뭐 이런 느낌 정도로 해석하잖아, 공명을 한다라는 것은. 그럼 지금도 공명하다라는 얘기는 우리 모두 그것에 대해서 듣고 알고 아하 그렇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잠잠한 상태가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 울림을 주고 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그 셀피는 울림을 준다, 우리에게 관심도 끼치고 뭐 등등 그렇게 울림을 주는데 not because 하고 but because라고 이어져요. 그죠? because 이렇게 병렬적인 느낌 딱 들지. 한 기둥이 because로 이렇게 두 기둥이 딱 서 있단 말이야. 근데 나래의 법비 구조까지 보입니다. 자, 그럼 이렇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it is new. 이게 새로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네. 그럼 셀피 탁 찍는 그 셀피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존재인데 말이지, 이게 새로워가지고 오호라 하고 울림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게 뭐 하니까, 표현해 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부분부터 어때요? 밖에 동사들이 막 이렇게 커마 찍고 또 나오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고 and 하고 또 동사입니다. A, B, C, and D. 이거 뭐야? 열거입니다. 그렇게 열거 할 때는 뭐 그 중에 여러분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선생님은 대체로 첫 번째 단어 하나에 그냥 집중하거든요. 그거 물고 늘어지면 돼. 그래서 비슷한 얘기들 계속 하는 셈이거든. 그래서 그게 표현하고 뭐 발전시켜주고 확장하고 intensify도 뭐 강화시키고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그것이 뭘 표현해주기 때문에 또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셀피라는 존재가 울림을 주느냐면 the long history of a self-portrait 이렇게 나오네요. 자, self-portrait이라고 하면은 이게 자화상 뭐 이렇게 부르나요? 그죠? 스스로를 그린 그림 아닌가요? self-portrait. 그래서 이거 보니까 쌤 바로 그 고흐, 반 고흐의 자화상
이렇게 귀 이렇게 칭칭 감고 있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 그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자화상이라는 그 오래된 역사를 잘 표현해주고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셀피라는 것도 우리에게 지금 울림을 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셀피라는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사진 찍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지, 이게 왜 우리에게 좀 중요하고 울림을 주냐면 옛날부터 있었던 자화상이라는 자기 스스로를 그린 거죠. 자화상. 그것에 대한 역사를 표현해줘가지고 내지는 뭐 강화시켜줘가지고 뭐 그게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더니 The self-portrait, 그 자화상이라는 거는요, show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어. 뭘 보여줬냐면 the status 하면 지위죠. status of a person depicted 해가지고 depicted는 person 수식합니다. 그럼 묘사된 그 사람의 지위를 보여줬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러한 면에서 what we have come to call our own image 이렇게 가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르기 시작했던 것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자신의 이미지, 나 자신의 이미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 하고서 줄표 이렇게 됐습니다. 줄표 사이에 뭐라고 말이 아무리 많이 들어갔다 한들 그것은 뭐다? 통으로 삽입된 거예요. 그럼 이건 잠깐 제쳐놓고 이거 없다 손 치고 그 다음 동사 이렇게 이어가서 먼저 해석하는 거 권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own image라고 부르는 그것은 is the first, 최초의 것이자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객체가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네요. 오브젝트다. 객체, 어떤 덩어리, 객체가 되는데 of global visual culture 했습니다. 문화의 객체가 됩니다. 기본적이고도 최초의 객체다. 게다가 뭐 전 세계적인 시각 문화의 객체가 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가운데 부분 좀 읽어보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미지라고 부르는 것, what은 것, 그 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그게 뭐냐면 the interface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터페이스면 뭐와의 상호작용 뭐 이렇게 얘기해줘도 좋겠고요. of the way we think we look 했습니다. 자, interface of 다음에 이 부분 the way we think we look 한 덩어리 되겠고 그 다음 and 또 동그라미 해보시고 the way others see us 이렇게 병렬 구조 이루고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인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보이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보이겠구나 라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방식이 있어. 근데 그 방식하고 타인들이 우리를 보는 방식이 있겠네. 내가 어떻게 보이겠지 하는 방식과 타인이 나를 보는 방식이 있는데 이 둘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그 사이의 어떤 매개체 뭐 이 정도로 요약해 줄 수도 있겠는데 그것인데 말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미지라고 부르는 것은 뭐 주요한 문화적 객체가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뭐 어쨌든 내가 어떻게 보이고 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 자체를 표현하는 어떤 객체다. 자화상이라는 것.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러더니 그 셀피라는 존재는 depict합니다. 묘사합니다. 표현합니다. 해도 좋겠고요. The drama of our own daily performance. 우리 자신의 일상적인 퍼포먼스, 수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는 우리의 그 수행, 우리 자신에 대한 그것의 드라마를 이렇게 드러내주고 보여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In tension with our inner emotion 해가지고 in tension with 하면 누구와의 텐션 속에서 텐션이라는 건 뭐 팽팽한 갈등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의 수행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니 그게 어떠한 어떤 팽팽한 갈등 속에 있냐면 our inner emotions. 우리의 내재한 어떤 감정과 뭔가 갈등보다도 긴장이 좋겠다, 그죠? 묘한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가지는 그런 상태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실제의 수행 사이가 묘한 어떤 갈등이 있나 봐, 팽팽한. 근데 그 드라마를 묘사해줘요. 이렇게 얘기했네. 그러더니 that 이하는 또 이모션을 수식하게 쓰죠. So may or may not be expressed as we wish.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한 대로
그게 표현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는 그런 감정과 뭔가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자신의 일상의 수행을 그대로 묘사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 셀피라는 존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주네요? 묘사하는 존재예요. 이 셀피라는 존재가. 그죠? 자, 그러면서 at each stage, 각각의 단계에서 of the self-portrait's expansion 해가지고 자화상의 확대죠. expansion. 그래서 자화상이 한 명만 딱 그렸다가 너도 나도 막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확대되는 거, 뭐 그런 것도 expansion이겠죠. 그래서 그런 자화상의 확대의 각 단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have been able to 가능하게 되었네. 뭘? 그들 스스로를 뭐하게 되었네. 뭐하게, 묘사하게 되었네. 계속 나오죠. 셀피든 자화상이든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express, 표현하고, 뭐 강화시키고, develop하고, 또 모도하고, depict하고, 결국 묘사한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더니 today's 오늘날의 젊고도 urban하고도 도시적이고도 네트워크화된 뭐죠? 상호 연결된 우리 뭐 SNS 등등으로 막 이렇게 다들 네트워크화된 사회를 살죠. 근데 그런 majority 다수의 이 젊은 이런 사람들이 has reworked the history. 어떤 다시 뭐 재활성화를 시켰다 뭐 이 정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어떤 역할을 하고 작동을 시켰는데 the history of the self-portrait 자화상의 역사를 다시 재활성화 시켰다. To make the selfie 뭐 하면서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도 되겠는데요. 셀피를 그 자기 찍는 셀피를 into the first visual signature of the new era 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사는 사실은 새로운 시대죠.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의 최초의 시각적인 시그니처로, 시그니처 하면 물론 서명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시그니처다. 뭐 이 시대의 뭐 시그니처다, 우리 특성 이 정도의 의미로 쓰지요. 그래서 그 새로운 시대의 그 최초의 시각적인 특성으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문장이 좀 거창하기는 했는데 결국 메시지는 뭐죠? 자기 표현을 하게 하는 뭐 그런 도구로서 셀피가 기능을 하고 그것은 사실 예로부터 이어졌던 자화상이라는 역사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야. 뭐 이런 얘기.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 5번 하면 좋겠어요. 셀피라는 것은 the latest innovation. 최근의 가장 최신의 뭐다? 이노베이션이다. 혁신입니다. 최신 맞죠? 왜냐하면 자화상은 올드인데 레이티스트한 뭐 이렇게 지금 신세대란 말도 좀 오래됐나? 그래서 영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최신력의 혁신인데 in representing 여기 별표네요.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최신의 혁신. 바로 뭐 셀피라고 나오고 있죠. 정답 5번 딩동댕입니다. 자, 1번 볼까요? Are selfies just a temporary trend? 과연 셀피라는 것은 일시적인 트렌드인가? 아니요. 일시적인 트렌드다. 트렌드라고 그러는데 결국 일시적이다 그러면 어느 순간 또 휙 없어질 존재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셀피가 그렇게 없어질 것 같은 분위기 아니에요. 그리고요. 아트 히스토리도 또 아니죠. 역사. 그 예술 자체의 긴 유구한 역사 중에 뭐 이런 얘기도 아니니까. 자, 2번. Fantasy or reality. 환상이냐 현실이냐. 이러면서 Your selfie is not the real you. 너의 셀피는 네 자신이 아니다. 진짜 너가 아니잖아. 뭐 보정 하도 많이 해서 네가 아니잖아. 뭐 이런 느낌인지. 자, 어쨌든 아니래. 근데 그런 소리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 그랬는데. 3번. The selfie라는 거 A symbol of self-oriented global culture. 글로벌 컬처란 단어가 한번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자기에게 기준화된 자기로부터 나오는 해도 좋겠고 그런 세계적인 문화의 상징이요. 자기로부터 기원하는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셀피다. 글쎄요. 너무 지엽적인 부분만 본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너무 거창해. 또 넓어.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라는 소리가 없거든. 자, 다음 4번. The end of self-portraits. 자화상의 종말? 아니요. 옛날 자화상 역사를 다시 표현하고 강화한다 그랬는데 종말? 아니네요. 정답 5번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가볼까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자, 이런 문제들 풀 때 일단 첫 문장은 이 제목 자체를 그대로 받아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보여주기를 여러분은 뭐 실제 시험 볼 때는 이 부분은 이제 아닐 것 같다 손 쳐도 쌤하고 한번 보자. 뭘 보여줘요? 퍼센티지를 보여준대. of women, 여성들인데 behind the scenes 했어요. 그러니까 scene, 장면에서 드러나지 않는 데에서 고용된 여성들의 퍼센티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on the top 100 US films죠. 그러니까 영화상에서. 그럼 어떤 배우로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감독이냐 작가냐 아니면 편집자냐 프로듀서냐 뭐 그런 스타일의 그걸 지금 behind the scenes라는 직업군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이 표를 보여주고 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For each of the 3 years, 각각의 세 년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박스 색깔이 예쁘죠? 자, 요 년도에 the percentage of women, 이 부분도 막 설명이 긴데 employed as producers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프로듀서 부분 딱 집중해야죠. 이 프로듀서에서 was the highest, 가장 높대. 가장 높아. 위로 화살표 한번 해보시고 as compared with 해서 비교해 볼 때 하면 되겠고 the percentage of the other, each of the other 3 roles 했어요. 다른 세 가지 역할이니까 프로듀서 말고 하는 요 세 가지 역할보다 각각의 연도에서 가장 프로듀서가 높았다 퍼센티지가요. 보라색, 4가지 보라색 중에 이게 제일 높고 초록색, 4가지 중에 이게 제일 높고 빗금 중에 이게 제일 높고 맞네요. 괜찮아.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The percentage of women employed as directors. 이 부분 표시해야 되겠죠. 앞부분은 계속 반복이야 지금 employed as까지는. 자, 그럼 디렉터 퍼센티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고 2021년도예요. 자, 디렉터 보겠습니다. 21년도면 초록이네요. 근데 이게 lower, 더 낮다. 언제보다? 2020년보다? 맞아요? 예, 보라색보다 더 낮네. 괜찮아. 그리고 또 but higher than 2022. 2022보단 더 높다. 맞아요? 맞습니다. 딱 중간 12%가 2번도 딩동댕 괜찮고요. 자, 다음 3번 가요. The percentage 따라다 하고 writers 동그라미 해볼까요? 자, 라이터 부분 보자. 이 부분은 increase by 4 percentage points. increase 했다. 늘었습니다. from to 해가지고 2020에서 2021년도 갈 때 늘었는지 볼까요? 20에서 21년 갈 때 늘었어요. 그리고 4 percentage point, 4% 포인트. 퍼센티지 값들을 비교할 때는 퍼센티지 포인트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12%에서 16%로 4%포인트 올랐고 그리고 1 percentage point from 21에서 22년도에는 1%포인트 올랐다. 16에서 17. 괜찮죠? 자, 다음 4번 갑니다. The percentage of women 딱 나오다가 editors 갑니다. editors. on the top 따라라 나오는데 자, 이 에디터 부분에서 was less 더 이하다 미만이다 미만이다 20% 미만이다 그랬습니다. in each of the 3 years 세 연도 다 각각 아닌데 하나가 20% 이상이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어요. 자, 그럼 5번 봅시다. 2022년도에는 그럼 이 빗금 부분을 보라는 건데 as producers, 그러네. 프로듀서 부분에서 2022년도에요. 그 부분이 was the same as that in 2020 했습니다. 자, 2020년도랑 2022년도는 같습니다. 퍼센티지가 28%로. 그래서 5번도 괜찮죠. 자, 다음 26번 갑니다. Dick Enberg라는 이분에 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런 거 풀 때 일단 1, 2, 3, 4, 5를 쫙 보고 미시간이라는 단어 보이면 그렇지. 미시간 얼른 찾아보자. 이렇게. 그죠? 또는 숫자 보이면 숫자 얼른 찾아보자. 3년 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Emmy Awards 하는 이런 고유명사들 있으면 그때그때 탁탁 찾아가면서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되죠, 사실. 자, 미시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He was born in Michigan 나옵니다. 그래서 1번 괜찮고. 대학 야구팀 코치였다? 자, 그럼 야구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야구, 뭐야? 베이스볼 팀 이렇게 나오죠. coach라는 얘기 나와요. 그러면서 he also served as, serve 했다. 그럼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뜻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게다가 스테이트 컬리지니까 대학교 맞습니다. 자, 중국을 방문한 첫 미국인 스포츠캐스터다. 자, 이 부분에서는 선생님이라면 China, 중국을 찾으러 갔을 것 같아요. 중국, China, 어디? 여기 바로 보이고 있어요. 자, he became the first, 최초의 미국 스포츠캐스터였다. 괜찮죠? 네, 맞습니다. 3번도 오케이. 4번, 마지막 생방송 후 3년 후에, 자, 사실 여기 3라는 표현은 안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사망했다, 돌아가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는 어디 있냐면요. 이 부분에 있어요. died란 단어. 이렇게 찾기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지? 자, he made his last live broadcast. 그분은 마지막 라이브 생방을 했어요. 2016년도에 했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The following year 했습니다. 82세의 나이에 following이니까 다음 연도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3년 뒤 부분이 아닙니다. 정답 4번이겠고요. 5번 Emmy Awards를 수상했다. 바로 나오네. One Emmy Awards라고 나와요. 그래서 5번도 오케이고 정답은 4번.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었겠다. 자, 다음 2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Edenville City Pass Card라는 무슨 교통카드 같은 거야. 패스카드니까. 근데 이 카드에 대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카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었어요. 관광객을 위한 대중교통 카드다 보겠습니다. 자, tourists라고 하면 뭐죠? 관광객이죠. Card for tourists 맞습니다. 게다가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1번 오케이. 그 다음에 시티 투어 버스에는 사용할 수 없다. 어디 나오죠? 여기. 당구장 표시, 중요한 내용 당구장 표시하고 많이 써놓잖아. So this card cannot be used for city tour buses. 그대로 나오는데요. 그렇죠. can not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 괜찮아요. 자, 다음 5일 패스 카드에만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그랬습니다. 흔히 뭐뭐에만 이러면은 이 부분 좀 의심해 볼 필요 있거든. 그지? 보기가 뭔가 좀 극단적이야. 그러면은 혹시 요거 답이냐 이렇게 볼 필요 있잖아요. 흔히. 자, 근데 5일 패스 카드라고 하면 여기 카드 타입에서 5day라고 보여요. 근데 그 카드에만 아니요. 1day, 3day, 5day 다 값은 다르지만 additional benefit 해가지고 어떤 이점을 준다라고 하더니 10% off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만 입장료 할인 혜택? 아니요. 그래서 정답 3번이네요. 그다음 4번 봐요. 미사용 카드는 구입일로부터 30일 내에 30 days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바로 있어요. unused cards 하면 미사용 카드가 되겠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refundable, 환불이 가능해요. refund가 돼. 그래서 30일 이내에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모바일 카드에 대한 내용은 어디 있었을까? 마지막 부분에 mobile cards라고 보이네요. 그래서 모바일 카드는 can be purchased on the A-Transit app 했어요. 이런 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대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정답 3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이런 페스티벌이네요. 이제 듣기에서도 항상 이런 이벤트 얘기가 많이 나오곤 하는데 이 페스티벌에 대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물어보죠. 이번에는. 그래서 페스티벌 제목 착 나와주면서 기쁩니다. 이런 방송 하게 돼서 기쁘고요. 뭐 아나운스 한다 그러면 이제 안내해서 기쁘다 이런 소리겠는데 역시 우리는 1, 2, 3, 4, 5 우리 한글을 좀 보면서 위로 봐가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린다 라고 한다면 여기 보세요. annual이라고 그랬거든. annual 뭔데? 매년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겠죠. 이거는 틀렸고. 열흘 동안 진행된다. 열흘 영어로 뭐야? 10 days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7 days입니다. 열흘 아니에요. 자, 다음 눈 조각 경연에는 11개 팀, 11 teams 보이네요. Snow Sculpture Contest, 눈 조각 콘테스트, 경연대회 이렇게 하면서 11개의 팀이 참석할 것이다. 참가할 것이다. 정답입니다. 그 다음 주차 가능하다. 자, 주차 얘기 어디 있을까요? 주차, 영어로 parking 하면 되겠죠. So parking is not available.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음 셔틀버스, 셔틀버스 이용 무료인가요? 셔틀버스 runs 하면서 쭉 나오는데 one-way fare는 $1, 캐시 only 이렇게 나오잖아요. 돈을 내라는 거죠. 캐시. 게다가 돈도 있었습니다. 무료, free라고는 표현하게 되겠는데 그거는 없어, 그지? 무료 아니죠? 정답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용문 4개 쫙 잘 풀고 왔어요. 그죠?
그러고서 우리가 맞이하는 사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제대로 먹고 시작하는 요 포인트 29번입니다. 어법상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죠. 요번 어법 문제들, 이번 어법 포인트들 사실 상당히 우리가 익숙했던 포인트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술구조라든가 일치라든가 아니면 분사구문이라든가 관계 대명사라든가 우리 이거 많이 사실 연습하고 보고 했던 그래서 대표적인 문법 포인트들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봤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think of yourself. 너 자신에 대해 한번 생각해봐. 스스로 생각해봐. 지금 그런 얘기예요. When you decide to get up, 네가 일어나려고 결심했다. 아니면 get a drink of water.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실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바로 예를 주네요. 예를 들어 너가 일어나가지고 물을 한 잔 마셔야지 라고 결정했을 때 할 때 You don't consciously organize. 당신은 consciously의 별표. 의식적으로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런 소재요. 우리 특수안에서도 정말 많이 봤었고요. 다른 어떤 글에서도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하나 이 스텝을 선생님이 잠깐 지금 움직여서 이거 동그라미 했잖아요. 이런 액션 하나하나를 할 때 내 머리가 컨셔스하게, 즉 의식적으로 내가 방금 이 근육을 썼지, 그럴 때 이 근육은 릴렉스 했지, 이랬지, 이런 의식적인 행동 별로 하지 않잖아. 그런 인식 별로 안 하죠. 이런 내용 있잖아. 자동화되게 움직이죠. 이런 얘기, 그 얘기 우리 되게 많이 들어봤다, 사실. 기존에 많은 제재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비슷한 스토리에 이것도. 그래서 당신은 의도적으로 내지는 의식적으로가 맞아. 의식적으로 organize하고 작동하고 아니면 consider 고려하지 don't 않는데 너가 딱 일어나가지고 물 한 잔 마실까? 라고 생각할 때 당신은 그걸 의식적으로 고려하진 않습니다. The host of 하면 많은 하면 됩니다. 그 많은 스텝들을, 스텝 하면 단계예요. 그 모든 단계들을 involved 하면 관련된 하고서 스텝스를 수식해요. 자, 그래서 당신은 의식적으로, 요게 큰 메시지야. 의식적으로 모든 움직임의 단계를 고려하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보래. Imagine. 처음에도 생각해볼래? 이러더니만 다시 한번 상상해볼래? 이러고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had to consider every single muscle. 비슷한 소리 또 이제 하는 거죠. Every single muscle이니까. 모든 각각의 하나하나의 근육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그 개별적인 근육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have to의 과거 형태입니다. 지금 if 오고서 had to로 지금 이 부분은 계속 다 현재 시제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과거 시제 똥 떴습니다. 뭐야 이거? 가정법 과거형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법 과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거 해석할 때는 현재적으로 해석하면 되죠. 가정법 과거형. 그럼 우리가 모든 그 개별적인 근육을 다 고려해야만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보자. 고려해야 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자, 대디하는 머스를 수식해요. That needed to be. 여기 부분에 단서가 딱 있네. 게다가 이 부분은 또 needed 하고서 과거 시제 썼으니 이 부분에 또 일치를 시켜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도 힌트를 줬다고 볼 수 있어요. 의미적으로도 괜찮고 당연히. 그래서 당신이 필요로 한 그런 근육이야. To be contracted. 수축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relaxed. 뭐죠? 이완이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모든 하나하나의 근육을 다 고려해야만 한다면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이런 얘기죠. Just to stand up and walk. 그렇습니다. 뭐 하려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걸으려고. 그렇게 단순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내 근육이 어디는 수축돼야 되고 어디는 이완돼야 될 필요가 있지 하고서 그 모든 단순한 하나하나, 단순한이 아니라 개별적인 그 근육을 고려해야 한다면 어떨 것이다 하고 뒤에 would 이렇게 이어지죠.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if절이 먼저 앞에 있어주고 거기서 이제 말을 한번 끊어준 다음에 이 부분에 그 가정법 전체의 주절을 그냥 이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would be 하고 would 하고 동사 원형 썼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것은 would be 어떻게 될걸? tiresome 할걸?
그 하나하나를 걸어서 뭐 물 한 잔 마시러 걸어가면서 하나하나 그 모든 싱글 머슬을 다 고려한다면 그래야 한다면 되게 피곤할 거고 굉장히 늦을 걸 너가 속도가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더니 as patients recovering from a brain injury 이렇게 나오네. affecting은 injury 수식이에요. 그리고 recovering은 역시 patient 수식입니다. 그죠? 자, 그럼 brain injury니까 뇌 손상입니다. 뇌 손상은 어떤 뇌 손상? affecting the motor system 해가지고 운동 체계예요. 우리 몸을 움직이는 운동 체계. 그래서 그런 움직임 체계에 영향을 끼치는 뇌가 부분이 있는데 그 뇌에 손상을 입었어. 근데 그 손상으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그런 환자분들이입니다. 여러분, 요 as 접속사 as입니다. 그러고서 그 환자들이 하고 as의 주어가 여기까지 되는 것이고 동사예요. 근데 지금 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 해야죠? knows 하면 안 돼. s 없어야죠. 그래서 그 뭐 어떤 움직임 체계 그런 거 관련된 손상을 입으신 분들이 이제 회복을 하시는데 그 회복 중이신 그 환자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뇌 손상이 있었던 분들은 자기가 옛날에는 내가 전혀 고려도 없이 막 했었는데 참 그때 자동적으로 했구나 뭐 이런 걸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아다시피 이렇게 가야 돼요. 정답 2번. 어법 문제야 지금. 그죠? 자, 그다음 The autopilot parts of our brain입니다. 우리 뇌의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하면 되겠죠. 오토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은요. Do it for us automatically. 그걸 해주는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자동적으로 해줘요. 그런 일들을. 그냥 서서 움직이는 거 할 때 뭐 단계를 다 인지하고 이러지 않아도 우리 뇌가 알아서 척척 해줘. 그래서 그냥 걸어가고 뭐 해. 그죠? 자, 그러더니 여기 ing로 우리 형태 집중해야 됩니다. freeing 합니다. 자유케 하면서 라는 분사 구문이 뒤에 붙은 거죠. 첨가해가지고. 자, 우리의 conscious mind, 의식적인 어떤 정신을 우리를 자유케 해주면서 말이죠. 자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잖아. For more important jobs. 그렇습니다. 좀 더 우리 뇌가 뭔가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 있는 뭔가 중요한 일. 여러분이 오늘 시험을 봤어. 그럼 시험 보는 것 같은 건 되게 중요한 일이야. 그런 스타일로 막 신경을 좀 더 써야 되는 중요한 일을 위해 우리의 의식적인 그 정신을 자유케 해준대. 괜찮아요. 3번. ing. 자, 그 다음. It is the older parts of our brain. 이것은 오래된 부분들입니다. 우리 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옛날 적에도 있었던 진화상 아마도 오래된 부분이다. 이러면서 that 이렇게 나오고요. 뒤에 주어 없이 support 했어요. 자, 그럼 지금 요 that은 뭐란 소리? 주격 관계 대명사란 소리. 선생님 지금 화살표 딱 찍었잖아요. 자, 그러니 older parts of the brain 해가지고 parts of our brain 해서 older parts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죠? 데리아가. 자, 그럼 지지하는 우리의 오래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지지하죠? 이러한 자동적인 과정들을요. 그리고 또 that allow us 부분도 이거랑 비슷한 형태네. 또 process를 수식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사용하게 해요. 많은 사회적인 기술들을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3번, 4번까지 오케이입니다. 자, 다음. 더 최근에는 evolved abilities like talking, 더 최근에 진화된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즉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올더 파츠 부분은 우리가 걸어 움직이고 이러는 거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것은 되게 오래된 부분이래.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있었던 진화가 이미 되었던 부분이란 얘기겠죠. 자, 아까 선생님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갔나? 좀 더 보면 that 하고 이 뒷부분에 support라는 동사 바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 대신지 이제 봐줘야 되겠는데 이 주어 없이 이렇게 동사구가 이어지고 있으니 대리아 부분에 주어도 없이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로 쓴 거예요. 해석도 그러한 이런 식으로 해석 잘 되고 있고. 자, 다음. 그래서 좀 더 최근에 진화된 능력들. 예를 들어 어떤 거요? 말하기, 또 읽기, 또 writing, 쓰기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 인간의 뇌에서 좀 더 최근 버전인가 봐. 최근에 진화가 됐나 봐. 자, 그런 것들은 are far less automated. 아하, 최근 진화돼서 그런 건지 덜 자동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에 what you are perceiving, feeling, or thinking 이렇게 가요. 자, what에 밑줄 댔다라는 것은 흔히 what을래, 됐을래 이런 거 많이 물어봤어요. 그죠? 자, 그럼 이게 what이 괜찮은가 한번 보는데
때 우리가 what이 괜찮다라고 가정하고 해석할 때 문장 한가운데 이렇게 what 이렇게 나오면 것, 바 이런 스타일로 해석하죠. 자, 해석을 일단 해보면 당신이 인지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바 괜찮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고 동사 가는 거야. 그것은 is based on 이렇게. 그래서 5번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에 기반합니까? A very crude and fast analysis.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고도 빠른 분석에 기반하는 겁니다. That happens completely without your awareness. 당신의 인지와는 완전히 일어나지 않는, 인지 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굉장히 빠른 분석에 기반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 that을 써가지고 뭐 that 접속사 이렇게 쓰고 싶다면 이 뒷부분에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온전하게 있어줘야 되거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thinking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what이 괜찮습니다. 자, 다음 30번 갑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씀이 적절치 않은 거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3점짜리 문제였죠. 자, 이 문제가 아마 살짝 여러분이 허들이 있었을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사실 근데 이 낱말 문제는 밑줄 있고 밑줄 바로 뒤에 단서가 탁탁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다음 단서 있겠지 하고 밑줄 다음 부분 쫙 읽어보면 그렇지 그렇지 하고 이렇게 쫙 펼쳐졌어. 그래서 그 단서 찾기를 조금 더 집중했다면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볼게요. Studies in psychology 심리학 연구가 have reported 드러내줬대, 발표해줬대, 보고했는데 뭐를요? 어떤 경우들을 보여주더라. 심리학 연구 얘기로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요? In which competitive incentives, 경쟁적인 인센티브는 유인책 정도로 해석하죠. 요게 큰 탑픽으로 보여요. 탑픽으로. 심리학 연구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이제 탑픽은 아니고 경쟁적 유인책이 resulted in lower task effort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니네가 성공하면 내가 인센티브로 월급을 100% 인상해준다. 예를 들어 그런 느낌으로 경쟁적인 유인책을 막 받거나 주거나 할 수 있어. 상황적으로. 그지? 근데 그런 경쟁적 유인책들이 오히려 어떤 일을 초래해버리는 그런 경우냐면 더 낮은 업무 노력입니다. 야, 그러면 경쟁적인 유인책을 썼는데 그게 오히려 어떻게 만들어요? 업무 노력을 막 강화하고 사람들이 더 노력하고 난리를 칠 것 같은데 아니야. 더 감퇴시켜버려요. 더 낮아지게 하더라. 라는 그 경우를 보고했다. 이렇게 갑니다. 그죠? 특이하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소개했어요. 자, 그러더니 그들의 집중은, 포커스는 그냥 포커스라고 합시다. 이때 there는 요 연구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연구들은 뭐에 집중을 하냐면, 포커스를 뒀냐면 on the psychological underpinnings of the reduction. 자, psychological underpinning 하면은 심리학적인 underpinning이니까 기초 그 정도 해석합시다. of the reduction in motivation. 같은 얘기죠, 지금. 그래서 동기의 어떤 reduction, 오히려 감소예요. 그래서 뭔가를 잘하고 싶은 어떤 게 동기일 텐데, 하고 싶은 게. 근데 그 동기의 감소에 대해 심리적인 기초가 있는데 그것에 집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가. 자, 그럼 결국은 경쟁 유인책을 썼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동기나 업무에 대한 노력을 덜 들이고 싶어 하던데 라는 그 특이한 케이스에 대해서 나 지금 말하고 싶어.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나옵니다. 자, 그럼 사실 여러분 요 for example 하기 전까지 인트로덕션에서 한 얘기 요 메시지 사실 인트로 치고는 상당히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메시지 파악했으면 그 다음 부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요 단어 괜찮은가? 이 전체 메시지를 얘가 담아주나? 반대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가면서 하나하나 1, 2, 3, 4, 5를 살피면 돼요. 따져보면. 자, 봅시다. 예를 들어 Competition presents an inevitable conflict. 자, 경쟁이라는 건 뭘 드러내주냐면 나타내요. inevitable 해가지고 필연적인 마찰을 결국은 가져온다. 경쟁이 필연적인 마찰을 가져오는데 뭐랑 뭐 사이에 마찰을 가져오냐면 the motivation to achieve one's personal goal
and 세모 해보겠습니다. 자, 덩어리 보이죠? between A and B. 자, 그러면 누군가 어떤 사람의 퍼스널 고울이니까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 동기랑 뭔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동기와 the desire to maintain 어떤 열망인데요. 유지하고자 하는 열망이거든. good relationship이네. 뭐 좋은 관계 유지예요. 내가 뭔가 내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달성 동기하고 아니야, 나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 싶은데 라는 관계 유지에 대한 열망 사이에 경쟁이라는 게 마찰을 가져온대. 맞죠? 그러다 보니 막 경쟁을 유인하는데 나 다른 사람이랑 잘 지내고 싶고 뭐 그러한 열망 때문에 오히려 업무 노력을 감소하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그대로 예시 설명해주고 있고 desire to maintain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1번 패스. 자, 다음 갑니다. When the maintena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이라고 그대로 또 나와주네요. maintenance 하면 유지잖아요. 그지? 인터퍼스널이니까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유지가 중요할 때 나는 관계 유지가 중요해.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은 그게 중요해. 라고 하는 그럴 때 with their counterparts in particular 누구랑 특히 in particular는 특히나 나의 상대방 내지는 뭐 경쟁자 이 정도 해도 좋겠어요. 근데 특히나 내 어떤 경쟁자 아니면 with 또 나옵니다. with others 다른 사람 타인이죠. 그래서 뭐 경쟁자나 타인들하고 그런 사람 간의 관계 유지가 중요할 때 competitors들은 자, 지금 여기까지가 웬이 이끄는 식구들이에요. 그럴 때 컴페티터들은 즉 경쟁자들은 겪게 됩니다. An internal conflict. 그렇지. 내재적인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을 겪게 돼요. 내가 경쟁을 하는 사람이라면 관계가 중요한데 나 지금 경쟁자다. 경쟁하고 있어. 그런 사람은 일단 내적 갈등을 겪어요. 2번 괜찮죠? That can harm their desire to achieve their goal. 그렇지. 자, 데디아가 또 이렇게 컨플릭트를 수식하는데 어떤 갈등이냐면요. 그들의 목표 달성을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harm 시켜. 목표 달성을 하려면 갈등이 일단 없고 그냥 막 나가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 내 주변에 누가 뭐 나로 인해 져서 기분이 좋든 말든 나쁘더라도 그냥 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게 경쟁이겠지. 차갑지만. 그래서 그들의 목표 달성을 위한 그 열망을 해를 끼치는 그 내적 갈등을 겪게 돼요. 그리고 테인트한데 더럽히지. 뭐를? The good feeling brought about by winning.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함으로써 bring about을 brought about으로 지금 PP 형태로 쓴 겁니다. 승리함으로써 가져와진 그 좋은 기분, 승리했어 라는 그 기분, 경쟁을 통해 그 기분을 어떻게 더럽히게 되고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2번도 괜찮습니다. 다음이요. 이 사람과 러벌이라는 뭐 사람 이름이에요. 학자겠죠. 자, 이분들은 뭘 발견해냈느냐면 the perception of oneself. 어떤 자기 자신의 인지입니다. as a target of for upward social comparison 이렇게 가는데 자 위로 올라간 그러니까 위쪽이에요. 상층, 하층이 아니라 자 그럼 그 상부에 있는 사회적인 비교예요. 그럼 사회적으로 볼 때 내가 쟤보다 업한 상태라는 것의 타겟으로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upward에 있구나라는 그 객체, 그 타겟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난 지금 upward 상태의 타겟이구나. 내가 지금 높이 있구나. 누구보다 남보다 그렇다는 그 인지는 흔히 어떻게 만든다? 지금 found의 목적어 대절이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절의 주어가 여기까지예요. 근데 그 인지가 often makes people 사람들을 흔히 어떻게 만들더라? uncomfortable, 불편하게 만들더라. 이렇게 가져야 되겠지. 경쟁 유인책이 오히려 업무 노력을 감퇴시킨다라는 그 예시로 설명하려면 3번도 오케이. So when they believe that, 만약 그들이 믿을 때, 뭐라고 생각할 때, 타인들이요, are making envious comparisons, 뭔가 좀
부러워하는 비교를 하고 있다고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에 대해 타인이 날 부러워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은요, uneasiness 나오네요. 자, uncomfortable은 사실 이 부분을 보고 풀어라 하고 단서를 그대로 줬어요. 뭐래? uneasiness 뭐지? 불안정함, 불편함, distress 고통, sorrow 슬픔, 그쵸? 또 뭐 열거되고 있지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결국은 뭔가 이 표정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하고 좀 슬프고 한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준대. 그러니까 결국 불편하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3번도 오케이. 우리의 답은 아직 안 나오지 않았어요. 자, 다음 feelings of guilt 했어요. guilt는 죄책감이죠. 죄책감이라는 감정은요.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요. 흔히 관련이 있는 감정인데 뭐랑 관련이 있냐면 높은 동기와 관련이 있는 감정이래요. 그렇다면 내가 동기를 막 이렇게 부려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하는 그런 상태에서 죄책감과 뭐 관련이 있을 수 있대. 그게. 그래서 그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높은 동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For goal achievement.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그렇게 관련이 있는 감정인데 그 죄책감은 lead to 이끌어요. Stronger motivation. 죄책감이 더 강한 동기를 이끌고 더 수행을 강하게 잘하게 하고 in the pursuit of competitive goals, in the pursuit of 하면은 세트로 무엇을 추구하여 이런 뜻이죠. 그럼 경쟁적인 목표를 추구하여 어떤 수행을 하게 하고 더 강한 동기를 이끈다. 죄책감이요? 자, 지금 뭔가 업무 노력을 오히려 덜하게 만든다.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4번이 괜찮아 라고 순간 생각할 수 있었던 사실 허들 중에 하나는 이거였죠. High motivation 하고 관련이 있다 라는 요 말이 있다 보니까 아니 죄책감이 높은 동기랑 관련이 있잖아. 뭐 죄책감이 있으면 동기가 높아지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순간 하다 보면 이 전체적으로 앞에 나왔던 메시지를 살짝 놓치게 되면 아니 괜찮아 스트롱걸 이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럼 stronger 아니고 weaker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근데 바로 뒷부분에 어떤 게 나오고 있었냐면 여기서 lead to, 이끈다, 뭘 초래한다라는 표현 가져왔죠. 지금 죄책감이라는 게 더 낮은 동기를 초래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 다음 보면 consequences 하면 뭐죠? 결과예요. of this emotional state 이렇게 가죠. 이러한 감정적 상태의 결과가 이러한 감정적 상태는 문맥적으로 죄책감과 같은 그런 감정이야. 그 감정 상태의 consequence가 결과라고 했어. 이끌어. 뭐야?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설명해 주는 거지. 바로 앞문장을. 그래서 그것의 결과는 포함하는데 더 낮은 task motivation 이렇게 갑니다. 더 낮은 업무 motivation, 그러니까 동기를 초래한다. 그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 stronger가 아니고 weaker 요 정도 가져야 되겠죠. 아니면 lower motivation 요 정도도 좋겠습니다. 자, in a competition 경쟁에서 and preferences for more cooperative 그리고요 또 어떤 것에 대한 선호를 가져오게 되나요? 선호 하트 표시 한번 해볼까요? More cooperative 더 협력적이고 또 altruistic 하면은 이타적인 이런 얘기야. 이기적이지 않아, 그죠? 그래서 그런 협력적이고도 이타적인 결과를 더 좋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대. 예를 들어서 diminishing 줄이는 것 아니면 무시하는 것 뭐 이런 정도 해석하면 되겠죠. The significance of the outcome. 결과의 중요도를 오히려 무시하거나 감소시키면서요. 아니면 sharing the winner's reward 했어요. 그래서 승자의 보상을 같이 어떻게 너와 내가 함께 잘했다. 나만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다 같이 쉐어링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승자의 보상을 같이 나눈다라는 요 메시지를 통해 디미니싱 한다. 이것도 역시 힌트 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1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 3부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근데 마지막 문제 치고 31번이 가장 이번 3부의 꽃이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 3점 될만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선생님이 좀 볼게요. 자, literature이라는 것은 문학이죠. 그럼 이제 문학이라는 게 전체적인 탑픽이다. 이런 건 느껴져야죠, 여기서 지금. 자,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뭐 시, 소설, 희곡 뭐 이런 거 문학이야. 근데 이 문학이라는 건 helpful하다. 플러스 표시해볼까요?
보탬이 된대요. 뭐에 보탬이 되냐면 the language learning process. 언어 학습 과정에 보탬이 된다. 언어 학습? 한국어도 언어, 영어도 언어,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외국어인 영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영어 같은 거 학습할 때 문학이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지금 그 얘기잖아요. 뭐 영문학 이런 거 읽으면 도움 된다. 그 소린 것 같아. 자, because of 뭐 때문에? because of 밑줄 때문에. 문학은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보탬이 된다. 요게 메시지예요. 근데 왜? 뭐 때문에? 라는 요 이유가 밑줄입니다. 지금. 그죠? It fosters in readers 합니다. 뭐 때문에 하고 it 이하는 또 밑줄을 수식해요. 그게 포스터 한다. 그럼 뭐 양생시키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길러준다. 리더들에게, 독자들에게 그것이 길러주는 이것 때문에 도움이 된대요. 문학이 뭐에? 언어 학습에. 여러분 뭐 때문에 도움되는 것 같아요? 문학을 읽으면 글쎄 그 스토리에 나를 맡겨 읽어가 뭐 그냥 어떻게 막 주어 동사 끊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선생님이 너무 좀 앞에 보고서 이렇게 배경을 너무 붙이는 것 같나요? 근데 어쨌든 문학이라는 게 언어 학습에 도움된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부터 느낌은 뭐야? 스토리 문학 하면 그러니까 그게 언어 학습에 도움될 때는 막 이렇게 좀 너무 구조적이거나 뭐 어디가 동사다 뭐다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내용이 재밌어서 뭐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 정도 생각해 보시고 Core Language Teaching Materials까지가 또 주어입니다. 핵심적인 언어 교수 자료는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코어는 핵심적인 해가지고 뭔가 좋은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류가 아니라 진짜 요즘 참 주류가 되고 좋은 핵심적인 그래서 상당히 좋은 언어 교수 자료는 must 별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빈칸을 맨 첫 줄에서 만났어요. 그럼 이 전체 지문에 정말이지 큰 탑픽을 골라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31번 빈칸은 짧잖아요. 이 짧은 게 흔히 명사 덩어리거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지문 전체가 뭐에 대해서 쓴 건지를 보라는 건데 이거 읽고 바로 뒤에 must가 떴어요. 그럼 이건 지금 메시지를 나 주고 싶다라고 드러낸 격이에요. 이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필자가 그냥 자기 표정을 확 드러내는 거죠. 자, 어째야 된다? 그런 좋은 자료라면 집중해야 된대. 뭐에 집중해야 돼? How a language operates. 어떻게 한 언어가 작동되는가에 집중하고 both, 그죠? and 보입니다. 그리고 as 병렬 구조네요. 자, 이거 플러스 이거 둘 다에 이렇게 가는 거죠. 뭐로서 rule-based system 해가지고요. 규칙에 기반한 한 체계로서 그리고 또 뭐 socio-semantic 시스템으로서 사회 의미론적인이라고 줬어요. 이 사회 의미론적인 시스템으로서 규칙에 기반한 시스템뿐 아니라 그와 더불어 사회 의미론적인 시스템으로서도 과연 이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집중해야 된다. 진짜 좋은 자료라면 좋은 자료는 그냥 언어가 규칙 기반한 체계로서 어떻게 작동해 가는가 뭐 이런 규칙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는 아닌데 그지? 그거와 더불어서 둘 다죠. 보스니까 사회 의미론적인 그런 집중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회 의미론 뭐예요? 너무 어렵다 그지? 자, 사회적이야 의미적이야. 자, 고구마라는 어휘가 있다. 고구마는 이 작물을 고구마라고 해. 이렇게 하면 아마도 그냥 뭐 그게 그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한 거라면 의미론적인 고구마의 의미 뭘 것 같아? 뭔가 할머니의 따스함이 느껴지고 예전에 막 먹을 게 없던 시절이라면 옛날 시절에 뭐 이렇게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던 구황작물로서의 뭐 그런 고구마, 소박함 뭐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하자. 그런 사회적인 의미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어떤 배경 지식을 동원해. 그죠? 그래서 그런 사회 의미론적인 그런 체계로서도 집중해야 돼.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우 자주 흔히 The process of learning 그 학습 과정은 여기서 언어 학습이겠죠. 학습 과정은 본질적으로 analytic하고요. 분석적이고 piecemeal하다. 그러면은 굉장히 조각조각 나 있다 이런 얘기죠. piece 느껴지죠. 그리고 at the level of the personality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매우 뭐래? 피상적이래요. 피상. 조각조각 나 있고 흔히 분석적이고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아주 자주 어떻게 되곤 하냐면 조각조각 나 있고 되게 분석적이고 주어 동사 끊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되게 매우 피상적이다. 그러면서 engaging 별표 하겠습니다. 누구를 뭐하게 참여시키다. 이게 engaging이죠. 그러면 상상하게 참여시키는 것 with literature 문학과 뭔가 스스로를 상상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enables 합니다. 가능하게 하는데요. 언어 학습자들한테 뭐 하게 하냐면 shift 하게 합니다. 변화시키게 해요. 포커스를요. 바꾸게 하죠. 그들의 집중을 어디에? beyond는 뭘 넘어서서 이런 얘기야. The more mechanical aspects 더 기계적인 어떤 측면을 넘어서서 규칙 같은 거 아니면 미케니컬한 거 아까부터 뭐 룰 베이스 하는 거 룰이라든지 미케니컬 하다든지 이 단어들이 지금 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뭐 기계적인 측면들을 넘어서서 집중하게 합니다. Of a foreign language system. 그 외국어에서. 그래가지고 when a novel 소설이라든가 뭐 희곡이라든가 아니면 short story면 단편 소설이야. 그런 이야기가 is explored over a period of time. 어떤 기간 동안 탐구될 때 이런 얘기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 앤 줄리엣 뭐 이런 스타일의 소설이 있어. 근데 그 스토리가 어떤 사람에 의해 이렇게 탐구되고 막 읽어질 때 이런 소리겠죠. 그렇게 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 독자가 begins to inhabit the text. 그 텍스트 속에 어떻게 된다? 기거한다.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로미오와 줄리엣 속에 살아요. 내가 줄리엣이 막 돼 막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참여시켜 막. 알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녀는 is drawn into the book. 나오네. drawn into 또 나옵니다. 반복이죠. 거기에 어떻게 이끌려요. 참여시켜지고 그 속에 산다는 거야. 그럼 이쯤 되면 이제 메시지는 나왔습니다. 답이 이제 보여야 돼. So pinpointing what individual words or phrases 핀포인트 이렇게 잡아내는 거죠. 개별적인 어휘나 구분, 구조 뭐 이런 거가 may mean 뭘 의미하는가를 그렇게 짚어내는 것은 becomes less important, 덜 중요해. 뭐 요 단어 하나쯤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그냥 훅 넘어가. 그죠? 덜 중요해요. 뭐보다 덜 중요하냐면 pursuing the development of the story. 그 이야기의 전개를 추구하는 것보다 뭐 단어 하나, 구문 하나 뭐 이런 거 집중하는 거 덜 중요해. 이러면서 그 독자는요 is eager to 뭐 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났습니까? Find out what happens as events unfold. 그 사건이 unfold 전개될 때 what happened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지금 눈이 하트 뿅뿅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또는 그녀는 느껴 close to certain characters 특정한 어떤 배우 캐릭터 하면 등장인물이겠죠. 그래서 특정 인물에게 굉장히 가깝게 느껴요. 그리고 공유하죠. 그들이 감정적인 반응을 공유하고 그 속에 살고 좀 이런 얘기 나왔어요. 자, 그러더니 그 언어가 어떻게 되냐면 이 영어라는 이 언어 자체가 transparent해진대. 되게 좋은 표현이야. 언어 자체가 투명해버려. 더 이상 언어는 내 눈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이게 영어였는지 한국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내가 심취해. 뭐 그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the fiction, 그 소설은 이끌어요. The whole person, 그 사람 전체를 into its own world, 그 자신만의 세상 속으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빈칸에 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끌어가요. 자꾸 나를 그 속에 살게 해요. 이끌어가요. 그래서 문학이 언어학습에 도움이 된대. 그럼 정답 뭘 해주면 될까? Personal involvement 해야 되겠죠. 나를 거기로 들어오시키고 살게 한다. 그 메시지는 개인적인 참여를 하게 한다. 요게 메시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혹시 literary sensitivity 해가지고 문학적 감수성 이런 거 고른 친구들도 있었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안타깝지만 들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다 읽고 나도 좀 더 국어적으로 뭐가 더 적절한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메시지가 계속 반복될 때는 결국은 그 개인을 문학적인 그 상황 속으로 세상 속으로 살게 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개인적인 관여 내지는 참여가 돼야 되는 거지 문학적 감수성 자체는 너무 넓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5번이 제일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하고 31번까지 한번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네, 31번 다시 한번 잘 느껴보세요. 알았죠? 자, 그럼 우리는요, 5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